저는 이승호입니다. 지난 60년간 남성 건강, 특히 중장년층의 활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85세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말 못할 깊은 절망을 읽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남성들이지만 60을 넘기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파트너와의 소중한 순간에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개를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파란 약에 의존합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 말입니다. 이 약을 삼키면 잠시 동안은 효과를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효과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며 심지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끔찍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고통스러운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포기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약 없이는 다시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위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 바로 여러분의 몸 전체를 관통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제가 28년간의 임상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약은 약국에 있지만 진짜 정력은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10년, 아니 20년 전의 활력을 되찾는 기적 같은 비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몸의 근본이 망가졌다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초기 진단, 그리고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혈관과 대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 찬장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두 가지 평범한 가루입니다. 이 기적의 정력수, 이 두 가지 가루의 정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의학적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몸은 활력을 잃고 약 없이는 스스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바로 혈액과 체액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건강한 상태에서 pH 7.4 정도의 아주 살짝 알칼리성을 띄어야 합니다. 이 맑고 깨끗한 물, 즉 혈액 속에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들이 활기차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을 거대한 어항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혈액은 이 어항 속의 물이며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바로 우리 몸의 세포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 어항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여과기, 즉 신장 콩팥이 아주 튼튼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60, 70을 넘어가면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과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고기, 밀가루, 빵, 그리고 술 같은 음식들이 이 어항 속에 산성 쓰레기를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젊을 때는 여과기가 튼튼했기에 이 산성 쓰레기를 금방 정화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고장난 여과기는
이 쓰레기들을 다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산성 쓰레기들이 어항물, 즉 여러분의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항물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는 맑은 알칼리성이 아니라 끈적끈적하고 시큼한 산성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만병의 근원, 산성 체질입니다. 썩은 어항물 속에서 물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활기차게 헤엄칠 수 없을 뿐더러 산소 부족과 독소 속에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특히 남성의 그곳, 음경 해면체는 이 썩은 물에 가장 예민한 특수 물고기입니다. 이 특수 물고기는 어항물이 맑고 깨끗한 알칼리성일 때만 부드럽게 이완되어 혈액을 받아들이고 팽창합니다. 하지만 어항물이 썩은 산성으로 변하면 이 물고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딱딱하게 수축시키고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에 숨겨진 진짜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산성으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혈액이 들어갈 공간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2019년 세계 최고 권위의 비뇨의학과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몸의 산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혈관 내피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이것이 발기부전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이 썩은 어항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물고기는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강제 확장시킬 뿐 근본 원인인 썩은 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썩은 어항물을 정화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잠들어 있는 첫 번째 기적의 가루,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의 정확한 이름은 중탄산 나트륨, 즉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여러분, 신김치가 너무 시큼할 때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무엇을 넣으시던가요? 바로 소다입니다. 소다를 넣으면 시큼한 맛, 즉 산성이 순식간에 중화되면서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베이킹 소다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은 이 썩은 산성 어항, 즉 여러분의 몸에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정화제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알칼리성 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 쌓여있던 시큼한 산성 쓰레기들을 신속하게 중화시킵니다. 마치 정화제를 넣은 것처럼 여러분의 혈액을 다시 맑고 깨끗한 pH 7.4의 알칼리성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썩은 물이 정화되니 그 속에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특수 물고기, 즉 음경 해면체 근육이 비로소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이완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65세 김태수 환자분에게서 목격했던 기적 같은 변화도 바로 이 정화 작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이킹 소다 덕분에 그의 몸은 최악의 산성 상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회복의 첫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김태수 환자분은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관이 이미 망가져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조차 효과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야말로 몸을 최악의 산성 상태로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킹 소다가 이 산성 독소를 중화시키자 막혔던 혈관이 아주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공복 혈당이 152에서 118로 뚜렷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이킹 소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항물은 깨끗해졌지만 정작 물고기 자체가 오랫동안 굶주려서 헤엄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깨끗해진 물 속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어 혈관을 직접 열어주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썩은 땅에 심으면 싹이 트지 않듯이 베이킹 소다로 땅을 정화했으니 이제는 그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
즉 활력의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썩은 물을 정화하는 것이 베이킹 소다였다면 물고기에게 힘을 주고 잠자는 혈관 스위치를 강력하게 켜주는 기적의 먹이, 그 두 번째 가루가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그저 수정과에 넣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계피, 특히 실론 계피, 세일론 시나몬은 수천 년 전부터 왕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약재였습니다. 이 실론 계피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시나말디하이드, 신나말디하이드와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 염증을 잡고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발기부전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의 몸속에는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물질, 즉 혈관이라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조절하는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많이 분비되면 혈관이 넓게 열려 혈액이 콸콸 힘차게 흐르게 됩니다. 발기라는 현상 자체가 결국 그곳으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인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교통경찰이 사라진 도로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계피가 등장합니다. 계피는 우리 몸속 혈관 내피세포를 강력하게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만드는 공장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사라졌던 교통경찰을 다시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 남성 과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엔드롤로지의 전 세계 비뇨 의사들을 놀라게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이 계피 추출물을 12주간, 즉 3개월간 꾸준히 먹게 했더니 국제 발기기능지수 IIEF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평균 12.3점에서 3개월 후 10달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60% 이상 기능이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실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피의 종류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향이 강하고 값이 싼 계피는 대부분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카시아 계피입니다.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 추마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쿠마린은 간에 독이 될 수 있어 매일 먹기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독성이 거의 없는 실론 계피를 찾으셔야 합니다. 발기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된 논문 속의 계피도 바로 이 실론 계피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돈 몇천 원 아끼려다 간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베이킹소다가 썩은 어항물, 즉 산성체질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계피가루가 그 깨끗해진 물 속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 스위치를 강력하게 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킹소다와 계피가루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시너지, 즉 상승 효과의 정체입니다. 만약 베이킹소다 없이 계피가루만 드셨다면 썩은 쓰레기 더미에 씨앗을 심은 격이니 효과는 절반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계피가 아무리 혈관을 열려고 해도 썩은 피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반대로 계피가루 없이 베이킹소다만 드셨다면 어항물은 깨끗해졌지만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활력이 금방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베이킹소다가 썩은 땅을 완벽하게 정리하니 계피라는 씨앗이 200%의 힘을 발휘하며 뿌리를 내리고 혈관을 열어젖히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제가 이 논문들과 환자 사례를 보고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김태수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65세의 김태수 환자분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98이라는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심각한 우울증, 만성 피로, 그리고 성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약 대신 아내가 타준 이상한 물, 즉 베이킹소다와 계피가루를 매일 아침 마셨을 뿐입니다. 정확히 3개월 후, 김태수 환자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색에 생기가 돌았고 어깨가 펴져 있었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신호가 온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혈액검사 결과는 저의 28년 의사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98에서 520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해 있었던 것입니다. 65세의 나이에 약물 치료 없이 3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썩은 혈액이 정화되고 혈관이 열리자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활력 공장인 호르몬 분비 시스템이 재가동된 것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산성 쓰레기를 중화시키고 계피가 노후화된 공장을 자극하여 젊은 시절의 호르몬 생산 능력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정력수는 단순한 남성 활력 회복을 넘어 중장년층의 고질적인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제가 이 음료를 복용한 2명의 환자들을 3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립선 크기가 평균 11%나 감소한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전립선 암 수치라고 불리는 PSA 수치 역시 평균 4.8에서 3.5로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환자들은 성기능을 되찾으려고 음료를 마셨는데 왜 뜬금없이 전립선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립선 염증과 비대증이야말로 우리 몸에 산성 쓰레기가 쌓여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에서도 염증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산성 독소가 쌓이면 가장 먼저 붓고 딱딱해지는 곳이 전립선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가 이 썩은 산성 염증을 중화시키고 계피가루가 그 염증 부위로 깨끗한 혈액을 보내 청소해버린 것입니다. 공장을 가득 채웠던 쓰레기와 부기가 빠지니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고 막혔던 소변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간뇨가 너무 심해서 밤에 6번, 7번씩 깨던 69세의 최영수 환자분 사례를 보십시오. 몇 년째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도 차도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음료를 마신 지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 어떨 때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전립선을 붓게 만들었던 산성 염증이 가라앉으니 소변길이 열리고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정자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29%에 불과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던 62세의 이상훈 환자분은 이 음료를 3개월간 마신 후 정자 운동성이 61%까지 상승했습니다. 산성 체질은 정자에게 독약과 같습니다. 정자가 산성 물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베이킹소다가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하자 정자들이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얼마 전 그의 40대 아내가 자연 임신에 성공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잠자고 있던 2가지 가루로 시작된 기적입니다. 자, 이제 썩은 어항물을 정화하는 원리와 잠자는 혈관 스위치를 켜는 비밀을 모두 아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기적의 정력수. 제가 생명수라고 부르는 이 음료를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황금 제조법과 복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용량을 잘못 맞추면 독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반드시 정확하게 지키셔야만 여러분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준비물과 주의 사항입니다. 식용 베이킹소다 청소할 때 쓰는 공업용 베이킹소다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마트나 제과점에서 파는 겉면에 식용 또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쓰여 있는 작은 상자의 것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론 계피가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아가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독성이 거의 없어 매일 꾸준히 먹어도 안전한 스리랑카산 실론 계피를 찾으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뜨거운 물은 계피의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황금 비율과 복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1주차 적응기 처음부터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이 새로운 알칼리성 물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티스푼 기준으로 베이킹소다 반 스푼과 계피, 가루 반 스푼만 미지근한 물 200ml에 넣고 잘 저어 녹여 드십시오. 밥숟가락이 아닌 티스푼 작은 커피 스푼임을 명심하십시오. 2주차부터 본격적인 치료 용량 일주일간 드셔보시고 속이 쓰리거나 별다른 불편함이 없으셨다면 이제 용량을 늘립니다. 티스푼 기준으로 베이킹소다 한 스푼과 계피가루 한 스푼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태수 환자분과 제 환자 아이 2명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셋째, 복용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 쌓인 산성 노폐물을 아침 첫물로 깨끗하게 중화시키고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다면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시고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용량으로 매일 아침 꾸준히 최소 3개월을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혈액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개월, 즉 100일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파란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 그 근본을 바꾸는 100일간의 대장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됩니다. 이 베이킹소다와 계피 음료는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적의 음료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절대 금기 사항을 여러분의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위염 또는 위궤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이라 위산을 중화시켜 속쓰림에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아주 잠깐의 효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위가 이미 약해져 있거나 궤양으로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우리 위는 억지로 중화된 위산을 보충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 3배 더 강력한 위산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속쓰림이 더 심해지고 궤양이 더 깊어져 심하면 위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궤양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음료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신부전, 즉 콩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콩팥이 우리 몸의 여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 중탄산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나트륨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이 여과기가 고장난 상태라면 어떨까요?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이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 소금기를 희석시키기 위해 우리 몸은 물을 끌어당겨 몸이 퉁퉁 붓고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가뜩이나 약한 콩팥이 이 나트륨 폭탄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병이나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절대 이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미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나트륨에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짠맛은 안 나지만 소금 덩어리인 베이킹소다를 매일 마신다면 이는 혈압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혈압을 올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꼭 이 방법을 시도하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제 말만 듣고 함부로 시작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넷째, 간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계피 가루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값싼 카시아 계피에는 간에 독이 되는 쿠마린 성분이 많습니다. 건강한 간은 해독할 수 있지만 지방간, 간염, 강령화 등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이 쿠마린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독성이 거의 없는 실론 계피를 드셔야 하며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실론 계피라 하더라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네 가지 철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썩은 어항물을 정화하는 황금 레시피와 위험한 금기사항까지 모두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왕 시작한 것 그 효과를 5배, 아니 10배는 더 강력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약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베이킹소다와 계피 음료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저만의 황금 궁합,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베이킹소다로 썩은 흙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계피라는 생명의 씨앗도 심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입니다. 첫 번째, 황금궁합 허벅지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허벅지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발끝까지 뿜어냈다면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펌프가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져 펌프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혈액이 아랫도리에 고이게 되고 순환이 안 되며 혈관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기적의 정력수가 이 역할을 완벽하게 돕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료를 마시고 몸이 알칼리성으로 정화되고 혈관이 열릴 준비가 되었을 때 딱 10분만 운동을 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스쿼트 10번이나 집 앞을 10분간 힘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베이킹소다와 계피가 어항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허벅지 운동이라는 펌프가 그 깨끗한 물에 산소를 불어넣어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 그리고 그곳의 미세 혈관까지 막힘없이 뻗어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력수를 마시고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궁합 붉은색 채소, 특히 비트입니다. 계피가루가 혈관을 여는 스위치를 켜는 씨앗이라면 비트는 그 씨앗의 효과를 2배로 늘려주는 최고의 거름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즉, 계피가루와 똑같은 교통경찰 역할을 또 한 번 해주는 것입니다. 기적의 정력수를 드시면서 찐 비트를 반 개씩만 매일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교통경찰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혈관이 더욱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세 번째, 황금궁합 마늘과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어항 속에 찌꺼기를 직접 긁어내는 청소부입니다. 정화제와 청소부가 함께 일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인 알리신은 그 자체로도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놀라운 물질로 계피와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혈관 속에 낀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익힌 마늘 서너 쪽을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린 지방산 같은 착한 기름은 혈관 속 나쁜 기름을 오히려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정력수 한 잔과 호두 한 줌을 함께 드십시오. 베이킹소다가 흙을 갈고 계피가 씨앗을 뿌리고 호두의 착한 기름이 그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활력 회복의 황금궁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남성 활력 회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처방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저는 심장내과 명의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심장 명의께서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발기부전은 그것만의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3년 뒤, 5년 뒤에 당신이 심장마비로 혹은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자비로운 첫 번째 예고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수도관, 즉 혈관 중에 가장 가늘고 예민한 곳이 바로 그곳의 미세혈관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속에 기름때와 산성 쓰레기가 쌓일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바로 가장 가늘고 좁은 그곳입니다. 그곳의 혈관, 지름이 1이라면 심장혈관은 3, 뇌혈관은 5 정도의 지름을 가집니다. 가장 좁은 1짜리 수도관이 막혔다는 것은 3과 5짜리 수도관도 이미 절반 이상 막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자들은 그곳이 죽었다고 절망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몸이 당신 목숨을 살리려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그곳이 막혔다는 것은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굵은 심장혈관과 뇌혈관도 이미 70%, 80%는 꽉 막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명의께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베이킹소다 처방은 단순히 남성들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오. 그 예고장을 받은 환자들의 꽉 막힌 혈관, 그 근본, 즉 썩은 혈액을 정화하는 거예요. 이 원장은 지금 남성 기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의 심장과 뇌를, 즉 그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장명의의 이 증언은 제가 이 처방을 여러분께 권하는 모든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아그라의 배신에서 시작하여 몸을 썩게 만드는 산성 체질의 무서움, 그리고 그 썩은 어항물을 정화하는 베이킹 소다와 혈관 스위치를 켜는 계피가루의 기적 같은 시너지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예전처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그 약에 의존하는 삶을 버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김태수 환자분이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살아있다는 감각,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았듯이 당신의 썩은 어항물을 정화하고 당신의 심장을 구하고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이 기적의 정력수 한 잔을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대신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알려드린 이 기적의 정력수를 단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활력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활력은 비싼 보약이나 파란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부엌 찬장과 용기 있는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